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유치장 면회실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없어요? 검은 차가 하루 종일 우리 집 앞에 서 있더라. 10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조 원짜리 진실을 막아서려 했던 대가로 이제 남은 가족마저 위험에 빠뜨린 시온.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로 조작된 아버지의 죽음,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과연 한 청년의 용기가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곧 당신에게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태성그룹의 본사 대회의실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5조 원 규모의 M&A 계약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을 손에 든 강 회장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 다들 잘 들으시오. 오늘 이 자리 태성그룹 역사에 남을 날이요. 이 계약 하나로 태성은 세계로 나갑니다. 오늘이 태성그룹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강 회장이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상대편 테이블에 앉은 외국계 투자사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회장님. 서명만 남았습니다. 최민석 부회장이 강 회장 옆에서 계약서를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입니다. 이 줄만 확인하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이미 법무팀, 재무팀 다 검토 끝났습니다. 회장님, 서명하시면 됩니다. 최민석이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이군. 긴 싸움이었어.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잠깐만요. 뭐야? 누가 소리 질러? 한 청년이 경호원들을 뚫고 뛰어왔습니다. 신입 인턴 한시온이었습니다. 시온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요. 지금 이거 서명하면 안 됩니다. 누구야, 저 녀석은? 최민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끌어내. 여기가 어디라고. 경호원들이 시온을 붙잡으려 했지만 시온은 이미 강 회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이 강 회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13조 사항의 숫자들이 이상합니다. 이 계약은 함정입니다.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소리야?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년필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온의 눈동자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십시오. 지금 서명하시면 태성은 끝입니다. 제발 계약서 다시 보셔야 합니다. 시온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시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녀석 눈이 거짓말은 아니군. 그 순간 강 회장은 무언가 결정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계약은 없다. 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만년필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오늘 서명하지 않겠소. 계약은 전면 보류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외국계 투자사 대표가 황급히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이건 합의된 사안 아닙니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십니까? 최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모든 준비가. 지금 취소하시면 큰 혼란이 옵니다. 내 결정이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말하지 마. 이 자리에서 끝이야.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강 회장이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 인턴을 내 집무실로 데려와라. 회장님? 저 애를 왜? 강 회장이 시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온이 끌려가는 동안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빨간 인주가 번져 있었습니다. 시온의 눈에는 그 빨간 인주가 독사처럼 꿈틀거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으아. 시온이 비틀거렸습니다. 경호원이 시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곧 회장실이야.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최민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걸어가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언론에 흘려. 강태주 회장이 이상 행동을 했다고. 정신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들어. 지금이 기회야. 최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태성그룹 로비에는 주가 폭락 소식을 들은 주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도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 왜 계약을 깼어? 회장 나오라고 해. 회장실에 도착한 강 회장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골프채를 집어들고 비싼 도자기를 내려쳤습니다. 쨍그랑, 이게 무슨 꼴이야? 하루아침에 태성이 흔들리고 있어.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 회장이 시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뭔데 내 계약을 망친 거야? 대체 누구 사주야? 솔직히 말해. 강 회장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시온은 떨고 있었지만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13조 사항을 보세요. 숫자 배열이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이익처럼 보이지만 10년 안에 태성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시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숫자들이 10년 전 제 아버지를 죽인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강 회장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시온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야? 한정수입니다. 10년 전 태성건설 경리부장이었던 그 사건, 사고로 처리됐던. 강 회장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태성그룹의 거대한 로고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주들의 항의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가가 20% 폭락했다. 강태주가 미쳤나? 강 회장은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온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이 회장님을 끌어내리려는 함정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납니다. 시온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민석이 계약 파기에 유난히 격분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은 믿기 어렵다. 강 회장이 시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시간을 주겠다. 내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겠다. 강 회장이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저 인턴을 별실에 대기시켜라. 아무데도 못 나가게 해. 그날 밤 강 회장은 계약서 사본을 가져와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밤새도록 한 줄 한 줄 분석했습니다. 만년필을 돌리며 복잡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조항, 이 숫자, 말이 안 돼.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강 회장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온의 말이 맞았습니다. 13조 사항은 정말로 태성그룹을 파멸시킬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이런 젠장. 강 회장이 만년필을 부러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강태주 회장이 별실로 시온을 불렀습니다. 시온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태성건설 경리부 횡령 사건 보고서다. 강 회장이 파일을 시온 앞에 던졌습니다. 파일이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시온이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한정수 5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지.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냐? 강 회장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시온이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겁니다. 시온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조작된 숫자였어요. 그 패턴이 어제 계약서에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패턴이라고? 증명해봐라. 강 회장이 책상에서 복잡한 계약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를 시온 앞에 쌓아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오차를 찾아내봐라. 30분 안에. 시온이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갑자기 시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숫자들이 색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춤추는 숫자들이 시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온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시온이 세 곳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8억 7천만 원, 그리고 4억 2천만 원의 오차가 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정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을 이렇게 빨리? 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온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숫자가 색깔로 보여요. 잘못된 숫자는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팀장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경찰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강 회장님 죄송합니다. 최민석 부회장님의 명령입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시온에게 다가왔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연행합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 회사 회장이다. 죄송합니다. 이사회 결정입니다. 박 실장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시온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회장님, 제 말을 기억해 주세요. 시온이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이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박 실장이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비켜. 당장 비키라고. 강 회장이 박 실장을 밀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온은 이미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시온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온아, 괜찮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없어요? 시온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검은 차가 하루 종일 우리 집 앞에 서 있더라. 시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민석의 손길이 이미 어머니에게까지 뻗친 것입니다. 한편 강 회장은 텅 빈 집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결제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게 뭐지? 강 회장이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최민석이 몰래 자신의 도장을 사용한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최민석 부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지금은 만나기 싫다고 해.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망설이더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뭔가? 최민석 부회장님이 회장님의 도장을
비서실장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속 말해.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들마저 최민석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날 밤 시온은 산업 스파이 혐의로 해고 통보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시온 씨, 강 회장과 무슨 거래를 했습니까?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시온이 고개를 숙이고 급히 걸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따라왔습니다. 강 회장도 같은 시각 검찰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진 것입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강 회장의 집무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가져가십시오. 수사관이 박스에 서류를 담았습니다. 강 회장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두 사람의 몰락이 대서특필됐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인턴에게 조종당해 5조 원 계약 파기의 진실은? 강 회장과 시온은 각각 다른 곳에서 같은 뉴스를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가 술렁거렸습니다. 강태주 회장과 신입 인턴의 기행이 언론에 대서특필됐기 때문입니다. 최민석 부회장이 급히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민석이 회의실 정면에 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참석한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5조 원짜리 계약을 인턴 하나 때문에 파기한다고? 최민석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강 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재무담당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로 회사를 이끌어야겠습니다. 최민석의 눈에 야망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회장님, 강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최민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좋다. 바로 법원에 제출해라. 한편 경찰서에서 풀려난 시온은 회사 정문 앞에서 막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금지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보안 요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온이 사원증을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해고 처리됐습니다. 그때 동기 인턴들이 로비에서 나왔습니다. 김민수가 시온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야, 한시온.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봤어. 그게 무슨 뜻이야? 시온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인턴 프로그램 전체가 취소됐다고. 우리 다 잘렸어. 박지영이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다른 인턴들도 시온을 둘러쌌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강 회장한테 뭔 말을 한 거냐? 시온이 변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우가 시온의 가방을 낚아채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시온이 아끼던 계산기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건전지가 굴러나오고 액정이 금이 갔습니다. 시온이 무릎을 꿇고 부서진 계산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시온이 계산기 조각들을 품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인턴들은 그런 시온을 내버려 두고 떠나갔습니다. 시온은 갈 곳이 없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전광판에서 태성그룹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강태주 회장, 정신 이상 의혹, 주가 30% 폭락, 투자자들 패닉 상태. 시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이런 재앙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압수수색으로 인해 어수선하게 흩어진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최민석이 그런 거군. 그리고 임원들이 모두 부회장님 편에 섰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강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하들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자네도 최민석 편인가? 강 회장이 비서실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강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성그룹 로고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시각 최민석은 언론사 편집장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VIP룸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강 회장이 인턴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기사 어때? 한 편집장이 최민석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거 사실인가요?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의혹만 있으면 돼. 최민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턴이 산업 스파이라는 것도 부각시켜줘. 편집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석이 봉투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잘 부탁해.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이 일제히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강태주 회장, 인턴에게 10억 원 비밀 송금, 태성그룹 기밀 유출 의혹, 재벌 회장의 추악한 민낯. 강 회장은 신문들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거짓 기사들이 마치 사실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 수사관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태주 씨,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강 회장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 회장이 연행됐습니다. 시온은 뉴스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강 회장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시온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시온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시온 씨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최민석 부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시온이 명함을 받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최민석의 정체를 알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차가운 유치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된 채였습니다. 시온이는 괜찮을까? 강 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보다 시온의 아내가 더 걱정됐습니다. 밖에서는 최민석의 승리 선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새로운 권력자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강태주 회장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유치장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낡은 정장 차림의 강 회장이 정문에 나타나자 용역 깡패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죠? 덩치 큰 용역이 강 회장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 회장이다. 비켜라. 강 회장이 당당하게 말했지만 용역들은 웃기라도 하는 듯 킥킥거렸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해임됐다고 들었는데요. 또 다른 용역이 강 회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강 회장이 소리쳤지만 용역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강 회장을 밀어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용역 대장이 강 회장을 짐짝처럼 들어서 담벼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으악! 강 회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무릎이 까졌습니다. 정장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내가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강 회장이 울분을 토하며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만 수군거리며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주주총회장 안에서는 최민석이 의장석에 앉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박수를 치며 그를 환호했습니다. 오늘부로 강태주 전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최민석이 만족스럽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해 주신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주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최민석의 승리 연설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담벼락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자 시온이 절뚝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온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꼬리에서는 마른 피가 보였습니다. 찢어진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이 강 회장만큼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시온아, 너도 다쳤구나. 강 회장이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시온이 급히 달려와 강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모든 게 끝났어. 강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이 찢어진 우산을 펼쳐서 강 회장 위에 받쳤습니다. 우산 구멍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회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온이 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 최민석이 만든 가짜 계좌 번호 일부예요. 페이지를 줍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은행 코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진짜 끝이잖아요. 시온이 강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시온의 굳은 의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 회장이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무릎의 통증을 참으며 똑바로 섰습니다. 우리 어디 갈 곳이 있나? 제가 알아봐 놨어요. 재개발 지역에 빈 건물이 하나 있어요. 시온이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재기를 준비하면 될까요? 좋아. 가자. 두 사람이 빗속을 뚫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최민석의 승리 연설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민석은 주주총회를 마치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강 회장이 썼던 의자에 앉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 차지가 되었군. 최민석이 책상 위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밀 장부들과 해외 계좌 정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강태주와 그 인턴 녀석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아. 최민석이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감시 인력을 철수시켜. 이제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전화를 끄는 최민석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야. 그날 밤 강 회장과 시온은 폐건물 지하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PRB는 막아줬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몸을 녹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강 회장이 굳은 결의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최민석이 감시를 철수시켰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한다는 뜻이야. 그게 바로 우리의 기회다. 시온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낡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리며 겨우 부팅됐습니다. 이걸로 최민석의 비리를 파헤쳐 보겠어요. 좋아. 나도 예전 인맥들을 동원해 보겠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은 촛불이 흔들리는 지하 창고의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폐건물 지하 창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면 곳곳에 포스트잇과 서류들이 도배되어 있었고 시온이 밤낮 없이 분석한 데이터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컴퓨터는 과열로 인해 선풍기 2대가 돌아가고 있었고 강 회장은 공중전화 부스를 오가며 옛 인맥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끊어버리네. 강 회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무팀 김 부장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시온이 흥분된 목소리로 강 회장을 불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 배열이 가득했습니다. 최민석이 만든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봤는데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시온의 눈에는 숫자들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춤추듯 보였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사건과 동일한 수리적 패턴이에요. 확실해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강 회장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부족해요.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때 강 회장의 오래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번호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이신가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무팀 박 부장이었습니다. 박 부장, 자네였나? 회장님 저 큰일 났어요. 최민석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박 부장의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진정하고 어디서 만날 수 있나?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물품 보관함이요. 30분 후에요. 알겠네. 강 회장이 전화를 끊고 시온을 받습니다. 가야겠어. 혹시 모르니 자네는 여기 남아있게. 아니요. 같이 가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시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앞에서 박 부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야윈 얼굴에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 부장이 강 회장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박 부장 무슨 일인가? 이걸 받으세요. 제 생명보험입니다. 박 부장이 손바닥 크기의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최민석이 관리하던 이중 장부 원본 파일들이에요. 10년치가 다 들어있어요. 강 회장과 시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최민석이 술에 취해서 컴퓨터를 안 잠갔을 때 복사한 거예요. 박 부장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들켰어요. 어제부터 최민석 사람들이 저를 미행하고 있어요. 그럼 위험하잖아. 시온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걸 드렸으니 제 할 일은 끝났어요. 박 부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꼭 성공하세요. 최민석 그놈을 반드시 잡아주세요. 박 부장이 급히 사라진 뒤 강 회장과 시온은
폐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시온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네요. 화면에 패스워드 입력창이 떴습니다. 박 부장이 뭐라고 했나? 생명보험이라고 했어요. 시온이 LIFE-INSURANC를 쳐봤지만 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박 부장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시온이 박 부장의 딸 이름인 박소희를 영문으로 입력했습니다. PARK-SO-HE 띵! 암호가 풀렸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시온이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최민석이 지난 10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정재계 로비 리스트까지 있어요. 화면에는 판사, 검사, 정치인들의 실명과 로비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군. 회장님, 지금 바로 검찰에 고발하면 되잖아요. 시온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상태로는 안 돼.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검찰도 최민석과 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묵살시키거나 조작할 수도 있어. 강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언론의 힘을 빌려야 해. 시온이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다양한 색깔로 춤추며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자금들이 명동 쪽으로 흘러들어가네요. 명동? 네, 사채업체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최민석이 여기서 돈 세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 회장의 눈에 번뜩임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루트를 역추적할 수 있겠군. 어떻게요? 명동에는 마담 류라는 큰 손이 있어. 사채 시장의 전설이지. 강 회장이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는 악연이 있어서. 무슨 악연이요? 예전에 사업상 거래를 하다가 내가 실수로 그녀에게 모욕을 준 적이 있어. 강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가보자. 다음 날 두 사람은 명동의 허름한 지하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담 류의 아지트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은 여자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마담 류는 화려한 보석을 걸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태주 회장님이 아니신가? 마담 류가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류 사장, 도움이 필요해서 왔네. 도움? 나한테? 마담 류가 킥킥 웃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정말 웃기네. 강 회장이 자존심을 누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사과한다. 마담 류의 시선이 시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는 누구야? 제가 한시온입니다. 시온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담 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시온을 바라봤습니다. 흥미롭네. 얘가 그 유명한 인턴인가? 복수를 향한 두 사람의 동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주 회장과 시온은 최민석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본격적으로 마담 류와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명동 지하 다방의 VIP룸에서 마담 류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달라는 거야? 마담 류가 담배를 길게 빨며 말했습니다. 최민석의 돈 세탁 루트를 차단해달라는 거지.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주, 너 정말 뻔뻔하다.
몇 년 전에 나를 고리대 금업자 따위라고 모독했으면서 마담 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알아? 강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네. 그때 내가 너무 오만했어. 사과로 되는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마담 류가 시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신 저 젊은 친구를 시험해 보겠어. 통과하면 도와주고 실패하면 집어치워. 시온이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하면 되나요? 간단해. 환율 차익 계산 문제 하나만 풀어봐. 마담 류가 종이에 복잡한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 환율 1,300원, N-1 환율 9.5원, $-N 환율 137엔일 때 1억 원으로 최대 얼마의 차익을 낼 수 있는지 계산해봐. 시간은 30초. 강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30초는 너무 짧지 않나? 조용히 해. 저 친구가 진짜 천재인지 확인하는 거야. 마담 류가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작. 시온의 눈에는 숫자들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1억 원이 노란색으로, 환율들이 각각 다른 색깔로 보였습니다. 원을 달러로 바꾸면 76,923달러, 달러를 N으로 바꾸면 1,053만 8,451엔, 다시 원으로 바꾸면 시온이 중얼거리며 계산했습니다. 10초 남았어. 마담 류가 재촉했습니다. 1억 11리만 3,000원, 차익은 11리만 3,000원입니다. 시온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마담 류가 계산기를 두드려 확인했습니다. 정확해. 마담 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한 거야? 숫자들이 색깔로 보여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흥미롭군. 그럼 조건부로 협력하겠어. 마담 류가 테이블에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대신 실패할 경우에 담보가 필요해. 계약서를 본 강 회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라고? 이건 너무하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위험을 감수해야 큰 걸 얻는 거야. 마담 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모든 계산 권한을 나에게 넘겨야 해. 시온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시온아, 안 돼. 강 회장이 말렸지만 시온은 이미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마담 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마담 류의 정보망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조직원들이 최민석의 돈 세탁 루트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조직원 한 명이 마담 류에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최민석이 추진 중인 바이오 사업이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부 고발자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모두 조작된 거예요. 마담 류가 파일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주가 띄우기용이었군. 이 자식이 정말 못된 짓을 다 하네. 강 회장과 시온이 달려왔습니다. 류 사장, 어떻게 됐어? 대박이야. 최민석의 급소를 찾았어. 마담 류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이 바이오 사업 사기를 폭로하면 최민석은 끝장나. 시온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바로 언론에 제보하면 되겠네요. 아직 일러. 더 확실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해. 그때 마담 류의 부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최민석이 한시온 씨 어머니를 납치했습니다. 시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부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시온의 어머니가 의자에 묶여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아들아, 도와줘.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서는 시계 폭탄의 초침 소리가 똑딱거렸습니다. USB 원본을 가져오지 않으면 어머니는 죽는다.
한강대교 밑 폐창고로 혼자 와라. 최민석의 목소리가 협박조로 들렸습니다. 시온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야 해요. 어머니를 구해야 해요. 안 돼. 함정이야. 강 회장이 시온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해요. 놓아주세요. 시온이 몸부림쳤습니다. 마담 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해. 우리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내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같이 가자. 혼자 가면 정말 위험해. 시간이 없어요. 1시간이면 충분해. 준비하자. 마담 류가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총동원령이다. 한시온 씨 어머니를 구출하고 최민석을 잡는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이 시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시온아, 어머니는 반드시 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요? 약속한다. 시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한강대교 밑 폐창고로 향하는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마담 류의 조직과 강 회장, 시온이 함께 최민석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강 회장이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온은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복수의 전쟁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온은 어머니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항의 폐창고로 강 회장 및 마담 류의 해결사들과 함께 급습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검은 승용차 세대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용히 접근한다. 인질이 있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마. 마담 류의 오른팔인 한 실장이 조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시온이 가장 먼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시온이 소리쳤습니다. 창고 한가운데 의자에 묶인 인형이 보였습니다. 시온이 달려가서 끈을 풀려고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마네킹에 옷을 입혀놓은 가짜였습니다. 함정이다. 강 회장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방에서 깡패들이 나타나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10여 명의 깡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으악! 한 실장이 쇠파이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강 회장도 뒤에서 강목으로 얻어맞아 비틀거렸습니다. 시온은 USB를 미끼로 깡패들을 유인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2명의 깡패가 시온의 팔을 비틀어 올렸습니다. 아, 놓아. 시온이 아파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최민석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시온, 정말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군. 최민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USB는 어디 있어? 네. 내가 왜 너한테 줘야 해? 시온이 반항했습니다. 최민석이 시온에게 다가와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건방지게 굴지 마. 내 어머니 목숨이 달린 일이야. 최민석이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창고에서 진짜 어머니가 묶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시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USB 내놓으면 어머니를 살려주겠어. 아니면 최민석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호를 했습니다. 시온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지? 그래. 그것만 있으면 돼. 최민석이 USB를 받자마자 바닥에 내던져서 발로 짓밟았습니다. 철퍽? USB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어졌어. 너희들도 사라져야지. 최민석이 깡패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처리해.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시온이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잠깐만, 약속이 다르잖아.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약속? 나는 악마와는 약속 안 해. 최민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젠장, 경찰이 왔어. 깡패 두목이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도망가. 최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깡패들이 시온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쇠파이프와 발길질이 시온의 몸에 퍼부어졌습니다. 으악, 아파. 시온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렸습니다. 강 회장과 해결사들도 격렬히 싸웠지만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한 실장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실장님, 괜찮으니까 시온 씨를 먼저 구해.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깡패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석도 뒤쪽 출구로 사라졌습니다. 다음에 보자, 한시온. 최민석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강 회장이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시온을 업었습니다. 시온아, 정신 차려. 회장님, 어머니는 어떻게? 시온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찾을 거야. 강 회장이 시온을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뒤따라 한 실장도 비틀거리며 따라왔습니다. 다음 날 최민석은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해고된 인턴이 도박빚 때문에 폭력 조직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뉴스 앵커가 차분하게 보도했습니다. 태성그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시온은 심각한 뇌진탕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숫자의 배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왜 숫자가 안 보여요?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시온아, 괜찮나? 회장님, 저 이제 쓸모없어요. 숫자가 안 보여요. 시온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어머니도 무사히 구했어. 정말요? 마담 류 사람들이 찾아냈어. 다른 창고에 있었어. 시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마담 류는 냉정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찾아와서 선언했습니다. 계약은 여기서 끝이야. 시온이 능력을 잃었으니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류 사장? 강 회장이 애원했지만 마담 류는 돌아섰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 미안하지만 손을 뗄게. 그녀는 담보로 잡았던 강 회장의 자투리 부동산만 회수하고 떠났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강 회장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최민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태성전자 매각 계약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해외 투기자본에 헐값으로 팔아넘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최민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강 회장은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휠체어를 탄 시온이 나타났습니다. 시온아, 아직 저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숫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다시 시작해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지나가고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온은 병원에서 가져온 어린이용 숫자 카드를 보며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재활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폐건물 지하 창고에서 촛불을 켜고 바닥에 앉아 카드를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1, 2, 3. 시온이 힘겹게 숫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색깔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옆에 앉아서 시온의 곁을 지켰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으로 시온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조급해하지 마. 회장님, 저 정말 괜찮아질까요? 시온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넌 천재니까. 강 회장이 격려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온이 창문으로 다가가서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 똑, 똑.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온의 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빗방울 소리가 파란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카드들이 다시 색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 보여요. 다시 보여요. 시온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네. 1번이 빨간색으로, 2번이 노란색으로 보여요. 강 회장이 기뻐서 시온을 껴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시온의 능력이 돌아오자 더욱 강력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빠르고 입체적으로 자금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담 류가 폐건물을 찾아왔습니다. 검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시온이 능력이 돌아왔다며? 네, 완전히 회복됐어요. 시온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마담 류가 복잡한 계산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엔 더 어려운 걸로 해보자. 7개 통화의 환율 차익을 동시에 계산해봐. 시온이 종이를 받고 10초 만에 정답을 말했습니다. 와, 이전보다 더 빨라졌네. 마담 류가 감탄했습니다. 좋아. 늙은 호랑이가 다시 으르렁거릴 기회를 주겠어. 마담 류가 제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이번엔 더 큰 판을 벌이자. 어떤 판이요? 강 회장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최민석이 매각하려는 태성전자 주식을 우리가 먼저 사들이는 거야.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비밀 계좌를 만들어줄게. 차명으로 사들이면 돼. 마담 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시온과 강 회장은 트로이의 목마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최민석이 매각 대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려는 계획을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로 위장한 마담 류가 최민석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요. 시온이 화이트보드에 작전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계약금을 제시해서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요. 좋은 계획이야.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강 회장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옛 노조위원장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과거에 대립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 갑자기 왜 이러세요? 노조위원장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어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최민석이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노조원들이 강 회장의 진정성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부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정말요? 최민석이 얼마나 직원들을 괴롭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노조원들의 도움으로 최민석의 부정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온은 노트북 앞에서 최민석의 차명 계좌들을 추적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찾았다. 시온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최민석의 비밀 계좌를 모두 파악했어요. 화면에서 최민석의 자금줄이 붉은색 경고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동결시켜 나가면 돼요. 시온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민석은 아직 자신의 계좌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각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믿고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곧 수백억을 손에 넣게 돼 최민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다 쓰기 시작했을 때 그 사채업자가 마담 류의 하수인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자를 좀 올려줘야겠는데요. 사채업자가 최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리스크가 높아졌거든요. 최민석이 자금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 회장은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는 사회이사들을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사회이사님, 최민석의 해임안을 재상정해 주세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곧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온과 강 회장은 폐건물에서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마침내 복귀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그래.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자. 두 사람이 주먹을 맞부딪혔습니다.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일주일 전 시온은 익명으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 진실의 목소리를 통해 최민석의 비자금 조성 증거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폐건물 지하에서 마스크를 쓰고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태성그룹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온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최민석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최민석 부회장이 지난 10년간 회사 돈 500억 원을 빼돌린 증거를 공개합니다.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과 가짜 회사들의 실체가 상세히 설명됐습니다. 영상은 업로드 30분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강 회장이 옆에서 긴장하며 댓글창을 지켜봤습니다. 반응이 어때? 폭발적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분노하고 있어요. 댓글창에는 분노에 찬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진짜 충격적이다. 재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훔쳐가는구나. 최민석 저 자식 감옥 가야 해. 몇 시간 뒤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주요 언론사들이 이 내용을 받아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 주가는 불안감에 휩싸여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최민석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음해입니다. 저를 실각시키려는 세력의 조작입니다. 최민석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구체적인 반박 자료는 있습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최민석이 버벅거렸습니다. 그때 시온이 익명으로 제보한 최민석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강태주 그놈만 제거하면 돼. 최민석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박 부장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생각해봐야 해.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녹취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작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최민석이 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한편 강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SBC 뉴스룸에서 앵커와 마주 앉았습니다. 강 회장님,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 자만심과 실수로 인해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강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강 회장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하지만 최민석 부회장의 주장처럼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판단 착오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확한 증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강 회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사이 시온은 최민석 측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척하며 그들의 작전실에 잠입했습니다. 비서로 위장해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 최민석이 측근들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강태주가 정신병자라는 프레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턴도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요. 시온이 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도청 장치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강 회장에게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며칠 후 마담 류는 사채 시장에 풀린 태성그룹 어음들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최민석에게 일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상환하라고? 최민석이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신용도가 떨어지면 즉시 상환이라고. 마담 류의 부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200억을 어떻게 구해? 그건 회장님 일이죠.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최민석은 결국 불법적인 방법에 손을 댔습니다. 회사 공금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시온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위임장 확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강 회장과 시온은 소액 주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아저씨, 저희를 믿어주세요. 시온이 한 주주의 집문간에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젊은이, 강 회장이 정말 변했나? 네,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할머니 주주가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 아들이 태성그룹에서 일해요. 잘 부탁해요. 할머니, 꼭 좋은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강 회장이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의결권 위임장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민석의 최측근이었던 비서실장이 강 회장 측에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회장님 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최민석이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 해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비서실장의 도움으로 시온은 야밤에 회사에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최민석의 개인 금고에서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진짜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시온이 두꺼운 장부를 들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폐건물에서 강 회장은 오랜만에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강 회장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시온도 인턴 유니폼 대신 정장을 입었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담은 외장하드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어요. 좋아. 가자. 두 사람이 마담 류가 보내준 고급 세단에 탔습니다. 결전의 장소인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며 서로의 주먹을 맞부딪혔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 네, 꼭 이겨요. 차창 밖으로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시간이 왔습니다. 시온의 눈에는 숫자들이 승리의 멜로디를 연주하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 입구는
최민석 측이 고용한 용역들과 강 회장을 지지하는 노조원들의 대치로 삼엄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몰려들어 건물 앞 광장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강태주 복귀 반대. 최민석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최민석 물러가라. 반대편에서는 노조원들과 소액 주주들이 맞서 소리쳤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최민석이 의장석에 앉아 개회를 선언하려 했습니다. 제15차 임시 주주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민석이 의사봉을 들어 올린 순간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시온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외부인 침입이다. 최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 저들을 막아라. 용역들이 달려들었지만 노조원들이 강 회장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회장님을 지켜라. 강태주 회장 만세. 혼란이 일어나는 사이 시온은 재빠르게 방송실로 향했습니다. 미리 내부 협력자와 약속한 대로 방송 장비를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주주 여러분. 시온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최민석의 횡령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붉은색 선으로 연결된 복잡한 자금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민석 부회장이 10년간 빼돌린 회사 돈이 총 500억 원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미친놈이 우리 돈을 저렇게 훔쳐갔다고? 최민석이 단상으로 뛰어와서 스크린을 가리려 했습니다. 거짓입니다. 모든 게 조작이에요. 하지만 강 회장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최민석, 이제 그만해라. 강태주, 네가 뭔데 나를 막아? 최민석이 강 회장을 밀치려 했지만 강 회장이 더 힘이 셌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주주들의 시선이 강 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주주 여러분,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강 회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오만함과 무능함으로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태성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회의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강태주, 강태주. 주주들이 강 회장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최민석이 격분해서 물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나를 배신하는 거야. 최민석을 지지하던 이사들마저 투표용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최민석 부회장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파란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광판에 표가 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찬성 87%, 반대 13%. 최민석 부회장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장이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어서 강태주 회장 복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91%, 반대 9%. 강태주 회장 복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온이 미리 제보한 덕분이었습니다. 최민석 씨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최민석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강태주, 이게 끝이 아니야. 기억해.
최민석이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텅 빈 회의장에서 강 회장은 감격에 젖어 시온을 꽉 껴안았습니다. 시온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이에요. 시온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화려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최고층 연회장에 수백 명의 직원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이 모였습니다. 강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이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 너무 흥분해서 그런가 봐. 강 회장이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 파편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온의 눈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붉은색 경고음을 내며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시온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축제의 기쁨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파티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지만 시온은 계속 강 회장을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위기의 전조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귀 한 달 후 강태주 회장은 밤마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기억력 감퇴를 느끼고 있었지만 다시 찾은 회사를 위해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며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강 회장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강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강 회장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뭐라고 했지? 강 회장이 회의 중에 멈칫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야기하던 내용을 까먹은 것입니다. 회장님, 3분기 매출 증가율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매출 증가율이. 강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지만 표정이 흐릿했습니다. 시온이 회의실 한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걱정스러웠습니다. 최근 들어 강 회장이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시온이 강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 그냥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거야. 강 회장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아, 내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최민석 같은 놈이 또 나타날지 몰라. 지금은 견뎌야 할 때야.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몰래 개인 병원을 찾았습니다. VIP 진료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선생님?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MRI 필름을 보여줬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됐고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뭐라고요?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6개월. 의사의 말에 강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이라고. 지금 당장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은 회사를 떠날 수 없어요. 회장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제 생명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강 회장이 병원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회사를 제대로 세워놓겠다고 말입니다. 한편 시온은 강 회장이 자주 마시는 영양제 성분을 은밀히 분석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뇌 관련 질환 치료제? 시온이 분석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강 회장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구치소에 수감된 최민석은 변호사를 통해 강 회장의 건강 이상서를 접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병에 걸렸다고? 네,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민석의 눈에 기회를 포착한 듯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흥미롭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봐야겠어. 며칠 후 최민석은 지병을 위장하여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치소를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복수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길 차례야. 최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복귀한 최민석은 과거 자신의 잔당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판단 능력을 잃었다는 증거를 모아라. 최민석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의료진도 매수해서 진단서를 조작하도록 해. 그 와중에 강 회장은 중요한 해외 투자 유치 자리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외국 투자사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미스터 존슨, 오랜만입니다. 강 회장이 인사했지만 상대방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미스터 스미스입니다. 존슨은 제 동료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강 회장이 당황해하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소문이 증권가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온이 강 회장을 찾아와 휴식을 권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몸이 이상하신 것 같아요. 시온아, 내가 지금 쓰러질 수는 없어. 강 회장이 완고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석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식 들었어.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다시 공격해 올 거야. 그날 밤 강 회장은 경무에 시달리다가 결국 회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야근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으악! 누군가 도와줘. 강 회장이 힘겹게 소리쳤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경비원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강 회장을 들것에 실어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이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포착되어 다음날 대서특필됐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응급실 이송, 강태주 회장 건강 적신호, 주가는 다시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시온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뇌종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을 받으셔도 얼마나 남았나요? 시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시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잡한 회사 지분 구조와 강 회장의 병세를 생각하니 최민석이 곧 이 틈을 노릴 것이 뻔했습니다. 과연 그날 오후 최민석이 당당하게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을 대동하고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태주 회장의 오랜 동료로서 그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호전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최민석이 거짓으로 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강 회장의 주치의를 매수해서
거짓 진단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이 최민석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막을 수 있을까? 시온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 회장의 생명과 회사의 운명이 모두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최민석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태주 회장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고 자신이 비상경영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몰려든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최민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최민석이 준비된 대본을 읽듯 말했습니다. 태성그룹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제가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이 회복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료진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최민석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 사이 강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인 틈을 타 최민석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은 모두 최민석의 편이었습니다. 한시온 전략기획실장을 즉시 직무 정지시킵니다. 최민석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시온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팀 한시온을 즉시 건물 밖으로 내보내라. 보안 요원들이 시온을 둘러쌌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은 어떻게 됐어요? 시온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끌어내. 시온이 강제로 회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정문 앞에서 발길질 당하며 나뒹굴었습니다. 시온은 강 회장을 지키기 위해 병실을 찾아갔지만 최민석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복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회 금지입니다. 경호원이 시온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직속 부하예요. 지금은 최민석 부회장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온이 어떻게 해도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병실 안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매수한 주치의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게 환자를 위한 일 아닐까요?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강 회장이 희미한 의식으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귀는 들렸습니다. 저놈들이. 강 회장이 속으로 분노했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최민석은 강 회장의 지장을 억지로 찍어 경영권 양도 각서를 위조했습니다. 의식불명인 강 회장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합법적으로 내 것이야. 최민석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편 시온은 마담 류에게 마지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동 지하 다방에서 마담 류를 만났습니다. 류 사장님 도와주세요. 시온이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내가 위험해졌어. 마담 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민석이 금융당국에 내 사업을 고발했어. 내 자금이 모두 묶였어. 그럼 회장님은? 포기해. 이미 게임 오버야. 마담 류마저 손을 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민석의 하수인들이 시온을 납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시온을 벤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으악, 놓아. 시온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외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끌려간 시온은 컨테이너 안에 갇혔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로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최민석이 널 완전히 제거하라고 했어.
깡패 두목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 화재 사고로 처리할 거야. 밖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습니다. 곧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시온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온의 피부가 그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시온이 바닥에 쇠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묶인 손으로 간신히 파이프를 집어 환풍구를 뜯어냈습니다. 으악! 간신히 탈출한 시온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강 회장을 구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방화 용의자로 수배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시온을 긴급 수배합니다. 방화 혐의입니다. 라디오에서 수배 방송이 나왔습니다. 병상의 강 회장은 시온이 준 낡은 계산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서도 그 계산기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시온아, 어디 있니? 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시온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았습니다. 강 회장이 생전에 말했던 비밀 금고를 떠올린 것입니다. 한 실장님 도와주세요. 시온이 마담 류의 오른팔인 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강 회장님 본가 지하에 비밀 금고가 있대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나? 최민석의 결정적 증거가 있을 거예요. 한 실장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마지막으로 도와주지. 한편 최민석은 이사회 투표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강 회장의 사망이 임박했다며 이사들을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검토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시온은 강 회장의 옛 본가로 향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골목길을 뛰어다녔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어. 시온의 마지막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승부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최민석은 이사회 투표를 시작하며 강태주 회장의 사망이 임박했다고 이사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최민석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강 회장은 의식을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최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영권 승계를 결정해야 태성그룹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 시온은 강태주 회장의 비밀 금고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가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고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시온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박 부장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최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로 위장하는 게 좋겠어. 증거를 남기면 안 돼. 시온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민석이 과거 살인 교사를 지시했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였어. 시온이 녹음기를 움켜쥐었습니다. 한편 마담 류의 조직원들이 병원에서 특별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으로 위장해서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을 노렸습니다. 지금이야. 조직원들이 강 회장을 휠체어에 태워 몰래 빼돌렸습니다. 링거를 연결한 채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회장님 견디세요. 한 실장이 강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시온은 경찰의 검문을 뚫고 이사회장에 도착했지만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출입 금지 대상자입니다. 경비원이 시온을 막았습니다. 꼭 들어가야 해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안 됩니다. 물러서세요. 시온이 급한 마음에 비상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습니다. 화재 발생, 대피하세요.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건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대피하는 틈을 타 시온이 회의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분들. 시온이 회의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한시온, 네가 여기 왜 있어? 최민석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예요. 시온이 녹음기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분들, 이것을 들어보세요. 녹음기를 틀자 최민석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박 부장을 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해. 증거를 남기면 안 돼. 청부업자에게 맡기는 게 안전할 거야. 이사들의 얼굴이 공포와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최민석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최민석이 발악하며 외쳤습니다. 모두 조작된 거야. 믿지 마. 10년 전 박정수 부장님이 의문사한 게 바로 당신 짓이었어요. 시온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 마담 류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강 회장의 등장에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강태주, 최민석? 강 회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민석을 가리켰습니다. 자네는 더 이상 이 회사의 사람이 아니다. 강 회장의 힘겨운 선언이 끝나자마자 잠복해 있던 강력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민석 씨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최민석이 발악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 한 거야. 강태주가 회사를 망치고 있었어. 최민석이 끌려가며 궤변을 늘어났습니다. 시온이 최민석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배신했어요. 한시온,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최민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강 회장은 시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온아, 고마워. 회장님,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강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 투병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마지막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태성그룹의 로고가 다시금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시온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온 실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과 회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시온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긴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년 후 태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안정을 되찾았고 투명 경영의 모범 사례로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CEO가 부임하여 철저한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경제 전문 기자가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강태주 회장은 뇌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교회의 한적한 요양원에서 재활치료에 전념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간병사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오늘따라 머리가 맑은 것 같네요. 강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억의 일부는 사라졌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토마토와 상추를 기르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토마토들이 참 예쁘게 자라네요. 강 회장이 빨간 토마토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한편 시온은 태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자리를 사양하고 퇴사했습니다.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AI 스타트업 트루아이를 설립한 것입니다. 대표님,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시온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중견기업에서 회계 부정을 의심한다며 감사를 요청했어요. 시온의 사무실 벽에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나서죠. 시온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최민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독방에서 벽에 의미 없는 숫자들을 끄적이며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1, 2, 3, 4. 최민석이 벽에 선을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담 류는 시온 회사의 주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시온에게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시온아, 사업은 어때? 마담 류가 시온의 사무실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류 사장님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너 혼자 힘으로 이룬 거야. 난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마담 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주말 오후 시온은 정장을 차려입고 강 회장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방문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시온아, 왔구나. 강 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요양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어떤 숫자로 보이나? 시온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숫자? 그런 건 이제 안 보여. 강 회장이 꽃밭을 가리켰습니다. 그냥 예쁜 색깔과 평화로운 소리로 보여.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시온이 품에서 낡은 계산기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아직도 가지고 다니는구나. 강 회장이 계산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거든요. 그때 생각나네. 네가 처음 내 귀에 속삭였을 때 말이야. 강 회장이 추억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시온은 아버지의 기일에 맞춰 강 회장과 함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들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복수가 아닌 진실이 밝혀졌어요. 시온이 무덤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강 회장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 회장이 시온에게 말했습니다. 시온아, 너는 내 최고의 투자였어. 회장님, 그리고 나는 너에게 가장 값진 것을 배웠다. 강 회장이 서툰 솜씨로 깎은 사과를 시온에게 건넸습니다. 뭘 배우셨는데요? 진정한 가족이 뭔지 말이야. 시온과 강 회장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이 숫자보다 더 강력한 운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지며 도심의 빌딩 숲을 비췄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제 시온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춤추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시온의 AI 스타트업 트루아이는 업계 최고의 금융범죄 예방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새 사옥에서 시온이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의뢰건이 50건을 넘었네요. 개발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양보다는 질에 집중합시다.
시온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정의 구현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온의 철학이 회사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온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한 대표님, 정부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전국 금융기관에 트루 아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시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대표님의 시스템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강태주 회장은 요양원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많이 호전됐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정원 가꾸세요? 어린 환자가 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 토마토들이 기다리고 있어. 강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양원 사람들은 모두 강 회장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재벌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뭐 하셨어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 중요한 건 지금이야. 강 회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온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강 회장이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 정부에서 우리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어요. 강 회장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네가 꿈꾸던 일이잖아.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요양원 옥상 정원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온아,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왜요? 돈과 권력을 쫓을 때는 항상 불안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강 회장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 시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수만 생각할 때는 마음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여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요. 그때 강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강 회장이 썼던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5조 원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그 만년필이에요? 맞아. 이제 네가 가져. 하지만 이 펜으로 더 좋은 일들을 써내려가길 바라. 시온이 만년필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몇 개월 후 시온은 금융정의상을 수상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시온이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시청석에서 강 회장과 마담 류가 박수를 쳤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 저를 믿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시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신 강태주 회장님의 것입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이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건배,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시온아, 앞으로 계획은 뭐야? 마담 류가 물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 금융 범죄와 싸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자금 지원해 줄게. 류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강 회장이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너희들 보니까 내가 키운 자식들 같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요. 시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온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복수가 아니라 희망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요. 바람이 살랑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시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정예 교육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어떤 아이인가요? 아버지를 일찍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고등학생이에요. 시온이 그 아이의 이력서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좋아요. 잘 돌봐주세요. 제가 직접 멘토링 하겠습니다. 시온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에 수많은 숫자들이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이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을 위한 숫자, 희망을 위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진실은 정말 침묵하지 않는구나. 시온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짓도 영원할 수 없고 어떤 진실도 숨겨질 수 없다.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온다. 마지막 장면은 시온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그의 얼굴이 화면 가득 비치며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숫자 하나로 시작된 진실 찾기가 어떻게 거대한 음모와 맞닥뜨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 청년의 용기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지켜봐 주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한시온처럼 옳다고 믿는 일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불이한 일을 마주했을 때 작은 용기라도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